안녕하세요. 블로그 하는 엄마 쑥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얼굴을 좀 공개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요 며칠 조금 번아웃이랑 스트레스가 조금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아마 번아웃과 스트레스로 고생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6년 차인 제가 어떻게 이 번아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글을 쓰게 되었는지 좀 제 팁을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제가 창에 띄워놓은 바로 이것은요. 인플루언서 순위거든요. 매일매일 제 순위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보시면 제 순위가 43이라고 하고 심지어 그 채널마다 저희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애드부스트랑 뭐 네이버 TV 그 수익이랑 뭐 합쳐져서 저희 블로그 수익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 눈에 계속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냐면 제 그 쓰는 글들마다 키워드 챌린지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각 키워드마다 몇 위인지가 매일매일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오늘 하루에 글이 한 개가 있다면 그 글의 순위도 확인이 되고 제 전체 순위도 확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이 순위 속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일단 예전에는 제가 그냥 가볍게 글을 썼었는데 인플루언서에 붙고 나니까 각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꼭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등수를 신경 쓰면서 써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글이 조회수가 많은 글이 있고 적은 글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많은 글을 써야지 이게 순위가 더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 핫한 키워드를 노려서 되게 의미 없이 빨리빨리 글을 많이 다수 발행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기본적으로 두세 개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면서 저조차도 당연히 이제 오래되었기 때문에 좀 포스팅을 여러 개 하는 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육아맘인지라 아이들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제 나름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그런 어떤 일정들이 또 겹칠 때가 있는데 이 블로그를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으니까 '이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순위에 연연하면서 해야 되나? 저걸 내려놔야 되나?' 정말 계속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플루언서가 아닌 분들도 내 방문자만 보더라도 이게 숫자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아마 상당할 거예요. 하물며 이제 애드포스트 순위만 보더라도 제가 제 수익 공개를 하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마다 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으로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에 진입을 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비교감과 순위와 그런 스트레스가 상황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루언서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돼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전이었으면 다시 돌아갔으면 편할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때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면 그때 저도 '애드포스트 하루하루 수익이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왜 이렇게 왜 상위 노출이 안 되지? 내 방문자 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평일과 주말에 이 방문자 수는 왜 이렇게 또 내려가고 올라가고.' 심지어 저희 명절 때는 이제 블로그 검색량이 좀 줄어들면서 특히나 이제 육아 주제는 검색량이 상당히 이제 좀 줍니다. 그런 것들이 초보자의 그 마인드에서는 사실 모두 견디기가 되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순위를 결국 계속 겪다 보니까 '인생에서 내가 도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스트레스 상황은 어딜 가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른 그런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내 마인드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블로그를 당장에 포기하면 내가 더 성장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수익도 당연히 포기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거를 견디고 간다면 뭐 복불복으로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노력한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했을 때는 분명 다양한 상위 노출로 업체들의 협업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제가 글을 워낙에 열심히 써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랑 계속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스스로 글을 쓸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키워드로 쓸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번아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한 번 마음먹으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지만 또 내려갔을 때 또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순위를 저희가 키워드 챌린지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최근에 글을 이렇게 키워드를 등록을 해 두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여기 등수가 하나하나 정말 제가 등록한 그 키워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등수가 매겨집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1 등이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1 등이 아닌 키워드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 정말 두드리다 보니까 이게 1 등이 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제가 계속 쓰다 보니까 '나 저 키워드는 자신 있어.' 이런 경험치를 제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저처럼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분명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현재도 계속 이렇게 저를 흔듭니다. 방문자 수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더 올라가겠거니.'라는 기대감이 정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글이 상단에 있던 글이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또한 일 주일 동안 되게 일정도 바빴어요. 일정이 바쁘면서 아이들도 좀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 가지고 '이 등수 때문에 내가 연연해 하면서 글을 쓰지 않고 저걸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정답은 사실은 다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하거든요.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저는 아직도 수익을 내려놓고 싶지도 않고 제가 블로그 강사로 많은 분들한테 사실은 "저 어느 정도의 순위를 내고 있어요. 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라고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저한테 강의를 들으실 거고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이 막 당당하게 "저 누구한테 배웠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나 누구한테 배웠어요."라는 자신감을 드리려면 제가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노력할 거기 때문에 고민도 계속할 거지만 노력도 계속할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현재 번아웃 불태기, 블로그 차트로 인증을 하다가 순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일희일비한다거나 유효 키워드, 상위 키워드 했던 어떤 글이 또 내려가. 그걸로 내가 유효 키워드 수가 또 줄어들어. 이런 것들로 일희일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점수가 또 결국 우리가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군가 새로운 글을 썼으니까 내 글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가서 속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저는 keep going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 팁을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제가 오늘도 또 마음을 먹고 글을 쓰려다 보니까 글 3 개를 이렇게 쭈루룩 썼어요. 이게 무슨 비법이냐면 제가 이제 제 블로그 안에서 공개를 했던 방법인데요. 일단은 써 키워드라고 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하시면 여기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워드 요거를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요거를 비밀번호를 파일 보호를 위해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남겨 드릴 수는 없고 여기다가 비대수로 남겨 주시면 제가 비밀번호 4 자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키워드가 정말 3,000개 이상 상당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하루 종일 이거를 복사를 해야 될 정도라서 제가 매번 이렇게 복사하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마지막이 2022년 작년 6월 파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일로 그러면은 '너무 지난 거 아니에요?' 싶긴 하지만 이 파일 자체를 제가 이걸 정리할 때 문서 수와 조회 수를 다 정말 일 주일 밤을 새워서 정리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키워드가 조회수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온다고? 어 이 키워드 생각보다 조회수가 낮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손쉽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은 문서량이나 조회수가 좀 적은 것들을 좀 노려서 인플루언서 준비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쪼끔 상위 노출이 잘 된다. 최저가 블로그다.' 하면요. 그러면은 쪼끔 조회수가 높고 좀 문서수도 많아도 되는 그런 키워드들을 노려서 써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은 이게 날짜가 지났고 안 지났고 상관없이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생각보다 어떤 키워드 글감을 사용할지 되게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쫙 보면 '오 이런 단어도 키워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걸로도 제목을 작성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구나.' 실제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 쓸 게 없어요. 저 그동안 산 것도 없고 간 곳도 없어요. 저는 돈을 쓰지를 않았어요, 이번 달 동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요, 저희 지금 제 주변만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보더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글감을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리스트를 꼭 이렇게 2페이지 보기로 하셔야지 아마 그나마 뽑으실 수 있을 양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프린트해 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회수, 문서수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다 형광펜으로 그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봤을 때 그중에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줄로 한 번 더 그었어요.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좀 아직은 인플루언서 붙기 전이나 초보자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면 문서 수나 조회수가 1000 단위 아래, 100 단위 아래에 있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 단위가 일단은 초보자에게는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500 에서 1000, 방문자가 500 에서 1000 이상 넘어간다면, 블로그가 내가 한 7-8년 이상 좀 오래되어서 최적화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하시면, 그러면 1000 단위의 조회수나 문서수를 노려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의 키워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는 한 1 년, 2 년을 열심히 찾고 검색을 해야지 '아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아 저런 키워드도 있었구나.' 싶은데요. 이 문서를 하나를 뽑아서 싹 살펴보면 정말 신기한 키워드, 몰랐던 키워드를 찾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쳤을 때는 확실히 쉬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참 쉰 다음에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물어봤을 때 "너 더 하고 싶니? 이대로 그만두고 싶니?" 물어봤을 때 '아 그만두고 싶진 않아.'라는 마음이 들 때 다시 한번 킵 고잉을 하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좀 마음을 좀 다지기 위해서 리스트를 꺼내 본 김에 여러분들께도 제 이 과정과 팁을 공유를 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쪼끔 지치고 번아웃이 왔을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정답은 후회 없이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